네, 안녕하세요. 탑다운입니다. 자, 오늘은 초강대국 미국이 계속해서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던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먼저 2026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계속해서 심기를 건드려왔던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체포하게 되었었던 이례적인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나라는 마음만 먹게 되면 자기의 심기를 건드렸던 나라를 쉽게 정복할 수 있고 또 한 나라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라는 핵을 포기 못한다. 이런 여러 측면으로 미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적인 구조부터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 특별하게도 해협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해협이 미국 초강대국이라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역할을 어떠한 방공망보다 뛰어난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원유 20%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해협은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가 배달이 될 수 없는, 즉 통제가 돼서 배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값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맹국들이건 주변국들이건 누구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할까요?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전쟁이라는 걸 벌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그 모든 원성이 다 트럼프한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올해 하반기에 무엇을 앞두고 있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힘든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모든 불만들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트럼프한테 가고 그것이 결국에는 표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이란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봐보십시오.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했다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런 해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베네수엘라를 저지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마두로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과거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맞다이를 뜰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고심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란은 프록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록시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란은 자국뿐만이 아니라 인근 국가에다가 이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민병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민병 조직들인데 이 조직들이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바로 미국과 함께 동맹편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에 누구한테 공격이 들어갑니까? 동맹국들한테 공격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대사관들한테 자살 테러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동맹국들한테 원성을 사는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전쟁을 벌여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중동 전체 전쟁으로 번질 수 있게 만들어버리냐. 경제적 손실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짜증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전쟁을 이란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그 지도자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미국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실질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입장에서 짜증나게,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정권에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록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병 조직들이 전쟁과 함께 동맹국들과 또 미군의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기지들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자, 미국이란 나라 군사들이 1명, 2명 죽었을 때 인권이 많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존중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전쟁 막아라. 전쟁 일으킨 트럼프 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손가락질이 트럼프한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애먹는다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프록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이미 사실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러시아랑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전쟁은 바로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틸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지원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바로 미국의 지원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지원을 끊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한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줘서 계속 버티고 있는 입장에서 교착 상태가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이 만약 이란을 공격했을 때 모든 그런 집중이 이란한테로 가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중심을 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역시 작년에 젤렌스키를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광물 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 전쟁 도와주고 우리가 주둔할 테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와줬던 것들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쉽게 이란한테 힘을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란한테 힘을 쏟게 되는 순간 러시아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땅을 다 뺏기게 된다면 여태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담이 되고 또 푸틴한테 여러 가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란은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너희들은 우리 공격할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여러 측면에서 손해볼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물가, 유가 폭등하게 되죠. 동맹국들이 미국을 원망하게 되고 자국 시민들도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질 확률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에게 공격을 결심을 하고 전쟁을 자행하게 된다면 그건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